외부 활동이 늘어나며 그동안 끊겼던 모임과 행사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모임에 빠질 수 없는 술도 수요가 대폭 늘었는데 이에 맞춰 주류업계도 격변기를 겪고 있습니다. 신제품이 쏟아지는 상황이라서 차별화할 수 있는 경쟁력을 찾고 소비자의 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생활산업부 이수영 기자와 함께 국내 주류시장의 판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주류시장 신제품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는데요. 내일은 하이트 진로의 신제품이 출시된다고 하는데 어떤 제품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참이슬과 진로로 유명한 하이트 진로에서 켈리라는 라거 맥주를 내일 정식으로 출시합니다. 하이트 진로는 소주 시장의 점유율 1위 기업이지만 테라를 통해 맥주 시장에서도 빠르게 성장한 전력이 있습니다. 테라를 통해 확보한 성공 공식은 4년 만에 그 맥주 신제품 켈리에도 그대로 적용됐는데요. 테라가 호주 메가를 내세웠듯이 켈리는 덴마크 메가를 담았고요. 테라처럼 강한 탄산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켈리도 7도에서 시작해 맥주가 얼기 직전에 영하 1.5도로 한 번 더 숙성해 탄산감을 살렸다고 합니다. 하이트 진로는 켈리를 통해 맥주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는데요. 김인규 하이트 진로 대표의 발표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3년 하이트 진로는 100년을 가기 위한 99주년을 맞이합니다. 또 한 번 켈리를 통해 맥주 시장에서 강력한 돌풍을 일으켜 소주에 이어 맥주 부분에 우리가 목표했던 국내 맥주 시장 1위 탈환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 맥주 테라가 이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도 이렇게 맥주 신제품을 또 한 번 출시하는 건 어떤 전략일지 궁금하고요. 또 경쟁사인 오비맥주 어떻게 대응할지도 알려주시죠. 네, 국내 주류 시장을 보시면 소주는 하이트 진로가, 맥주는 카스를 필두로 오비맥주가 꽉 잡고 있는 판세입니다. 하이트 진로의 테라가 지난 2019년 출시된 이후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카스와의 점유율 차이는 2배 정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비맥주가 하이트 맥주를 제친 건 지난 2012년입니다. 하이트 진로 입장에서는 10년 동안이나 오비맥주의 1위 자리를 빼앗긴 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제품 켈리를 통해 맥주 시장의 점유율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앞서 하이트 진로는 참이슬과 진로로 함께 소주 시장을 공략했고 업계에서는 이 같은 세컨 브랜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히트 상품 하나만으로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에서 입지를 굽히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이트 진로가 테라와 켈리를 앞세운 반면 오비맥주 역시 카스와 한맥으로 맥주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한맥 역시 지난달 리뉴얼 출시를 하며 소비자들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애주가 여러분들의 호불호가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테라와 켈리의 연합작전이 한맥보다는 거센 편입니다. 이 모임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류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는 큰 상황이고 또 이렇게 신제품 출시까지 이어지면서 투자 관점에서 봐도 매력적일 것 같은데요. 실제 주류 기업 주가 요즘 어떤 상황인가요? 네, 하이트 진로는 맥주 부문에서는 앞서 보신 것처럼 오비맥주와 겨뤄야 하고 소주 부문에서는 롯데칠성의 처음처럼 그리고 세로와 경쟁 구도입니다. 하이트 진로를 보면 앞서 주류값, 출고가 인상에 제동이 걸렸고 실제 당분간 소주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최근 주가가 하락하며 52주 최저가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신제품 켈리 출시는 당분간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럼에도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실적에까지 힘을 실어주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점유율 확보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야 주가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롯데칠성음료의 경우 지난해 9월 내놓은 세로가 선전하며 증권가에서도 밝은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목표액이 1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이를 상회한 180억 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 매출도 10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인기 제품입니다. 음료 부문에서도 슈가프리, 제로 트렌드를 잘 파악한 롯데칠성이 트렌드에 맞춘 제품으로 소주 시장의 점유율을 늘렸고 여전히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주류 기업은 엔데믹의 수혜 업종으로 꼽히고는 있지만 지각 변동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를 견인하는 신제품의 역할이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소주, 맥주, 소맥 시장 이렇게 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주류 시장으로만 봐도 이 트렌드가 혼재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맥주만이 아니라 전체 주류 시장, 나아가서는 전체 소비재 시장에서 소비자의 수요는 점차 더 다양해지고 있고 취향이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제품 출시도 활발한 건데요. 실제로 지난해 새롭게 출시된 맥주만 12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저도주, 도수가 낮고 가벼운 맛의 세로라든지 별빛 청아와 같은 제품이 인기를 끄는가 하면 또 반대로 위스키와 같은 아주 독한 술도 젊은 세대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등 여러 트렌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는 주류 시장의 위기였지만 혼술 트렌드를 통해 오히려 더 많은 주류 소비자를 끌어안을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시장의 성격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말하자면 과거 회식으로 이렇게 술을 권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혼술로 술을 스스로 찾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업계는 술에 대한 수요가 여러 방면으로 펼쳐지고 있는 주류 시장의 춘추전국 시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편의점에 가보면 술에 나온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고 또 와인이나 위스키 같은 상품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술을 사는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편의점은 이런 트렌드에 힘입어서 주류 매출을 크게 끌어올렸는데요. 편의점은 자체적으로 소주를 출시하기도 하고 위스키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마트에서도 위스키 행사를 열면 젊은 소비자들의 오픈런이 이어지고 있고 수입 주류는 이에 맞춰 점차 더 브랜드를 젊게 개선하고 있고요. 와인이나 위스키 시장이 대폭 커지면서 이런 수입 주류의 돌풍 때문에 국내 전반적인 술의 수요가 늘어도 국내 주류 회사들은 오히려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류 시장이 폭넓게 바뀌면서 각 소비자층을 공략할 수 있는 상품군을 늘리고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내 주류 기업은 고급 증류주를 출시하거나 증류소 개발, 와이너리 인수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주류값 인상에 대한 반발로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은 가운데 고급 주류 시장을 개척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고 또 각종 술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국내 주류 기업의 신제품이나 앞으로 고급 주류 시장 공략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이 최근 격변기를 맞은 주류업계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